허리뻐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랑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거형. 지난번에 11일간 생존일기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아니 보급하고 전투식량 왜 안 줘? 보급 왜 안 줘? 야이씨, 요즘 콜 오브 듀티도 하늘에서 보급을 줘. 씨. 오늘은 제 후임이 부조리 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을 뻔했던 사건을 피해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글은 제가 1병 5호봉 때 막 분대장을 달았을 때 이야기예요. 다른 81mm 박격포 소대에 A1병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장에게 불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A1병은 평소에 굉장히 머리가 좋고 작업도 정말 잘해서 A급 후임으로 돼 있었는데 그 친구는 후임에게 그리 잘하지도 그렇다고 딱히 뭐라 하지도 않는 그냥 평범하게 후임을 대해주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중대장이 이 A1병에게 중대장실로 와보라는 방송을 합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이 친구가 마음의 편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고 근무를 들어가거나 평소 생활관에서 한우임에게 구타, 폭언,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른 것이었죠. A1병은 당연히 자기는 그럴 리 없다고, 그런 적 없다고 어필하였고 이에 중대장은 그러면 마음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마음의 편지가 구라라는 거냐? 그럼 작성한 후임이 그러한 구타 사실이 있다는 걸 너무 자세히 적었는데 널 그냥 보내란 말이야? 그래서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A1병은 현재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와 증거가 그 마음의 편지를 작성한 작성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정확한 증거가 존재하냐? 라면서 중대장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중대장은 이와 관련된 경우 주변 전우들에게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는 이러한 사실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려고 불러본 거다 라고 했습니다. 곧 중대장은 전 중대원에게 이에 관련된 마음의 편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후임들의 이야기로는 이게 B 후임이 찌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B병은 A1병의 맏후임이었는데 이 A1병이 막 1병 2호봉 달았을 때 이 친구가 전입 와서 이제 막 한 달이 좀 넘었을 시점. 문제는 A1병이 B2병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저는 없었으며 당시 생활관에 있는 저희 분대원들 또한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B2병의 동기였던 당시 C와 D2병은 A1병이 B2병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중대장은 A1병에 대해서 징계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A1병은 중대장에게 징계조사하는 것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조사 기간 동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직접 이 징계조사 절차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해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중대장은 말을 흐리며 두리뭉실하게 말하려고 하자 A1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 대한 혐의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리적인 증거 확증이 될 증거는 없고 다만 몇 인물들에 대한 진술만 존재하며 심지어 이는 곧 그 많은 중대원 가운데 일부만 확인한 사항이며 나머지 중대원은 파악한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사실조사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1병은요 서울의 어떤 대학교 법대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군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지만 이 과정에 변호사가 개입이 가능하며 군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대장은 정말 어쩔 수 없이 A1병의 말대로 외부 자문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를 착수하였고 수사관이 직접 와서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게 A1병에게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변호사는 B, C, D2병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A1병의 조사 내용과 후임들의 조사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중대원들에게 조사를 하였지만 후임들이 적은 시간대, 장소 등 아무리 맞춰봐도 모두 허구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중대 복도 및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도 그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자 D병은 B병이 힘들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다고 하더군요. B병은 자신이 A1병으로 인해 본인의 군생활이 너무 힘들고 A1병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갈군다고 자신의 동기들에게 어필을 계속해왔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C와 D병은 그 말을 믿고 B2병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한 거였죠. 이 와중에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자 B병은 피해자 갑자기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은
정말 A1병에게 구타를 당했고 갈굼도 받았다고 수사관에게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B병과 그 후임들은 역으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결국 지속적인 질문과 B병이 A1병을 마음의 편지 찌른 이유가 자신은 A1병만 없다면 바로 차기 분대장으로 될 수 있고 군번이 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결국 B2병을 포함한 후임들은 영창으로 갔고요. 이후로 부대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죠. 참고로 A1병은 제가 전역하고 나서 들은 바로는 지금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펄이님께서 올려주신 군생활도 머리가 똑똑해야 안 당하고 잘 보낼 수 있다. 나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군대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사고가 터졌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조사 과정을 같이 할 수가 있네요. 뭐 전혀 몰랐네. 이러면은 차라리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군대 내부에서 뭐 잘못된 일을 당해서 군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나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방어하느라 변호사를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건수보다는 실제로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변호사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베스트 시스템인데? 이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집에 의사하고 변호사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봐. 타짜 들어가는 직업 하나쯤은 해야 돼서 내가 아버지한테도 하사 지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생각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지금 좀 한 중사 달았을 텐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트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셔서 이제 마법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튼 집에 사자가 있으면 좋아요. 그 사자가 사기치는 사자가 아니라 뒤에 끝에가 사자. 형 지금 나이면 보급관이라고? 37살인데 제가 보급관이에요? 행정보급관이라고 해야 내가? 37 정도가? 나 행정보급관들 다 40대였던 것 같은데? 37이면 상사도 가능하다고? 상사요? 그럼 37에 어떻게 상사를 해? 아 근데 저는 군인 안 하길 잘했어요. 저는 그 부사관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상이기 때문에 푸데타 아니죠. 무슨 말? 잠깐 뭐가 씌었었나 보네요. 정말 좋은 정보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군대에서 이런 징계나 혹은 아니면 뭔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거나 억울하게 일을 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똑똑하게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꿀팁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